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함께할 전문가 나이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만나 뵙는 걸로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오랜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최근 국내 증시가 너무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이 글로벌적으로 이 긴축 우려감과 조기 금리 인상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거기에 더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너무나 많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지키는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키는 매매를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주간 방송을 나오진 않았지만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는 수익률이 꽤나 컸어요. 수익률 먼저 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2월 수익이 벌써 45%가 넘어갔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리스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해서 이렇게 줍줍하기보다는 네. 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면서 좀 1월 달에는 244%의 수익을 올렸는데 네. 2월 달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키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네네. 1월 달에 사실 하락장이 엄청 심했는데 어떻게 244%를 1월 달에는 낼 수가 있었을까요? 네.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긴축 우려 혹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밀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은 테마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개별 종목, 개별 섹터로 이렇게 빠르게 좀 순환이 되긴 했지만 네. 이슈 체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선침의 전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 결국에는 식량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네. 방산 관련주 그렇죠. 이런 종목들만이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했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근데 수급이 몰리는 건 맞는데 정말 하루에도 이 변동성 장세가 네. 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투자자분들이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세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장세에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그렇다고 매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2월 달에도 그렇죠. 네, 팜스토리하고 GSE 지금 같은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이 맞네요. 보입니다. 네. 팜스토리라던가 이지바이오. 네, 네. 저 식량 관련주들인데 그렇네요. 네, 미래생명자원 포함해서 뭐 이런 종목들 공략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는 확실한 자리에 딱 들어가시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멘트를 주셨는데 노란톡방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노란톡방 찍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나이트 전문가님께서는 1시간 방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9시 안으로 들어오셔야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가 한 줄평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증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Just a moment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한마디로 좀 기다려야 된다. 네, 기다려라라고 네, 이야기를 just a moment. 해주셨어요. 네, 좀 네.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마냥 이렇게 구경을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지금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와 빅 있죠. 이벤트에 가 있죠. 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이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방 국가들 이 패권 경쟁 싸움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태가 결국엔 이 패권 다툼으로 인해 생겼는데 지금 현재 국면이 어떤 현상인지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습니다. 국지전이 아니고 이제 거의 전쟁 발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발발을 했었을 때 증시는 크게 휘청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과거 백데이터를 보더라도 크림반도 사태라던가 혹은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이때만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밀리는, 투심이 악화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짧게는 뭐 1, 2주 그리고 길게는 두세 달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안고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될까라는 의문은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 시장 상황,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좀 도와주셨는데요.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크림반도 사태를 가지고 오셨네요. 방금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이렇게 좀 크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좀 밀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정말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을 하진 않고 있고 국지전 혹은 러시아 이 등치 큰 네. 어른이 네. 우크라이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 정도 되는 네. 이 국가를 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삼키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그 점은 이제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근데 기다리는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실제로는 이 지수가 밀렸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1월 초에 밀렸었던 원인이겠죠. 이 긴축 우려 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엔 네. 이 문제가 가장 화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를 좀 관망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게요. 그때가 되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빅 스텝일지 베이비 스텝일지 이런 네. 것들이 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준다면 우리 증시는 점진적으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림반도 사태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 통해서 앞으로 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3월에 이 FOMC 회의 결과가 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도 인플레와 이 긴축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분석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시광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NHN벅스 인트로메딕입니다. 싸이월드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 싸이월드 정식 오픈 기대감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NHN벅스 오늘 10% 넘는 상승세가 있었네요. 10.56% 상승을 하면서 16,750원 선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16% NHN벅스보다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6,36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오늘의 하루 흐름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들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뱅 컴퍼니와 스카이 E&M 2%대, 1%대 상승세 보였고요. 한글과학 컴퓨터도 오늘 3.89%, 다날 3.5% 상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정식 오픈을 하는 걸까요? 싸이월드 관련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벅스 음원 하는 그런 음악 서비스 그렇죠. 유통 업체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싸이월드 관련주로서 작년 11월경부터 굉장히 큰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날,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 한컴 MDS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 싸이월드가 이제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한다. 네. 그리고 이 3040 세대한테는 굉장한 추억이죠. 그랬죠. 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모든 그 SNS 지금의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시초죠. 다 네,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싸이월드 관련 기대감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싸이월드 테마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금 이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싸이월드 관련해서 이 임원진들이 좀 이렇게 다툼도 있었었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출시를 이제 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그 출시가 딜레이가 되면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지수는 네. 관련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8일 날 다시금 이제 정식 오픈한다 이런 식의 이런 뉴스를 붙여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8일 날에 최종 앱 심사 진행을 네네. 앞두고 지금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네. 아직 심사 진행 정도인 네, 거죠? 그렇죠. 아직 그죠? 한다라고 네. 이렇게 정식 오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NHN벅스와 그리고 또 인트로메딕이 오늘 좀 상승세, 특히나 인트로메딕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싸이월드 관련주 잠깐 또 반짝하고 또다시 흘러내리고 이런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오늘 맞습니다. 좀 상승폭이 컸는데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벅스 이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좀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처음에 이 10월 달에 7,500원이던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27,500원 라인을 갔다가 지금 다시금 조정을 받고 다시 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50% 위치입니다. 만약에 이 상승했던 이 싸이월드 NHN벅스가 예를 들어서 이 25% 자리를 지켜주고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했다라면은 추가 상승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을 텐데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0%까지 밀렸다가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승을 했지만 다시 밀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25% 자리에서 지지를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거는 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50%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항대가 되겠죠. 이 저항 라인을 뚫어만 준다라면 다시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시 또 그런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섞이면은 다시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돌파 여부 16,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그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략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HN벅스 차트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였죠. 이 자사주 100만주 취득 소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오늘도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이마트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5.76% 상승을 했습니다. 12만 8,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 12만 1,500원의 시초가에서 13만 원 선을 찍어내기도 했던 모습이었네요. 이마트 자사주 취득 소식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마트 누구나 아는 그런 기업이죠. 네. 네, 국민 유통 업체 1위 업체입니다. 유통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정책 대선 후보들이 앞으로 이 대선에 이렇게 어느 누가 당선이 되건 간에 내수 유통을 활성화시킬 거라는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유통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마트를 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실적이 최근에 좋지가 않았었죠.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그 자사주 매입 소식에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총이 큰 만큼 이런 움직임 또한 좀 더딘 게 이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의 특징인데 그럼에도 크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런 이슈들은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에 뭐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크래프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만큼 이마트 또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마트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100만 주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인데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00만 주가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3.5%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몇 개월간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라인은 지금 현재 이 라인이겠죠. 네.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단 라인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인 14만 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느냐. 지금 계속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계속 맞으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추세가 좋지 않다라면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7.24% 상승을 하면서 48,900원 선까지 좀 도약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장 초반부터 꾸준한 상승세로 우상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 종목입니다. 언제부터 보유하셨나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서 바로 이렇게 추천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추천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돈을 잘 벌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잘 벌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이슈가 받았던 거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게 긍정적으로 이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죠. 어떻게 보면 모멘텀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키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K9 자주포를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수출을 크게 2조 원 가까이 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산 관련해서 하나 디펜스와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모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본질적으로는 항공, 우주 섹터의 대장격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이 레드백이라는 이 장갑차를 호주에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 지금 독일의 링스와 이렇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이 약 한 3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그 금액을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일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만약에 수주를 한다라면은 호주뿐만이 아니고 타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중동 국가들 혹은 지금 유럽 국가들까지도 이 장갑차를 수입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주 관련해서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매출 또한 굉장히 좋다. 영업이익도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뭐니 해도 보유 종목이라는 게 좀 믿음이 가네요. 네,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네. 종가는 48,900원, 7.24%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이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주가는 우상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45,000원 라인, 이 가장 중요한 맥점 라인이겠죠. 이 라인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그런다면 저는 전고점인 55,000원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벌써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쓰리 고점을 찍고 네. 이제 여기서 찌르게 된다면 포고점이 됩니다. 그럼 저항 라인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저항 라인마저 뚫어 버린다라면은 충분히 목표가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가 7만 원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상승을 많이 했어요. 실적 기대감에 이 외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13.55% 상승을 하면서 오늘 81,300원까지 올라와 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가볍지 않은데 오늘 상승폭이 꽤나 있었습니다. 71,600원, 71,600원의 시초가에서 8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다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에코프로 BM은 10%대, 에코프로 HM은 9%대 상승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에코프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아까 나왔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GM이라는 이 지금 상장되지 않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지주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테마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최근 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죠. 네, 많이 밀렸는데 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대감이 없을까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현대자동차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이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아예 사업 부서를 빼버리고 개발 부서를 빼버리고 완전히 전기차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만큼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수요는 급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2차 전지는 당연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지난해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오늘 상승을 해 주었는데, 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자, 기대감이 만연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2차 전지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그렇게 테마라고 추론했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는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썩 좋지만은 않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조 원가량 되는 이렇게 좀 큰 맞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 누가 보더라도 딱 가장 중요한 맥점이 보입니다. 9만 원 라인이 가장 중요한 이 매물대가 모여 있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작년 11월부터 크게 지수는 쭉 밀리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또한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다 빠졌었죠. 2차 전지만 빠진 것이 아닙니다. 네. 2차 전지 모멘텀이 없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실적 기대감이 없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지수의 흐름 때문에 그리고 좀 주목을 약간은 소외받으면서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그 9만 원 라인을 이탈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에서 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리고 횡령 같은 이런 좀 내부적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담아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 텐데요. 왜냐면은 2차 전지 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부대장격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이 9만 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왜냐면은 다시금 이 9만 원 매물대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보이고 아까도 말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 지수가 눌림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이 9만 원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은 다시금 전고점인 15만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하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한일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최대 주주가 유베이스로 변경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한일 네트워크스 1,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7,890원의 시초가 1,250원. 다음 주 월요일이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일 네트워크스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이 유베이스에서 한일홀딩스로부터 그 50.1%의 지분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상한가를 점상을 했습니다. 점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안 관련해서 그리고 이 유베이스가 어떤 회사냐라고 먼저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유베이스는 우리나라 아웃소싱, 뭐 텔레마케팅,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고 한일 네트워크스 또한 이 분야 쪽으로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다. 근데 이 둘이 결합을 했네. 그리고 유베이스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빅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자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네요. 독점을 하겠죠. 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장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만으로 점상을 갔는데 자, 보안 관련해서도 이 섹터 관련해서도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안랩이라던가 SGA 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보안주는 왜 오늘 또 올랐느냐? 이 러시아에서 그 사이버 침공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지금 보안 관련 그 종목들도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졌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라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이런 보안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한 호재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일 네트워크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1,250원. 앞으로도 차세대 좀 기대가 되고 좀 대장주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한일 네트워크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점이요? 네, 점상을 했기 때문에 점사. 네, 그렇네요. 8,000원이었던 주가가 바로 이렇게 네, 거의 30% 신고가인 것 네, 같아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좀 네. 차트를 좀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아, 차트를 줄여 보게 되면은 네, 네, 신고가 지금 신고가 라인이죠. 그렇네요. 네, 신고가 라인까지 와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월요일 날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형성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 단타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이라면은 손절 컷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000원 라인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홀딩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10,000원이 무너진다라면 다시금
8,000원까지도 올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고 이 단타 공략하기 가장 좋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월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한일 네트워크스 어떻게 넣어 두실 건가요? 이 시가 위치가 방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네, 관심으로는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000원 위에서 시가가 출발을 한다. 네. 그러면은 관심 가지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타이밍을 봐야겠죠.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한일 네트워크스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신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벌써 방송이 30분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는 30분 남았습니다. 아직 30분 남았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필살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필살기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3월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한 줄평 코너에 저스트 모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잠깐만 멈춰달라,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저가 매수를 좀 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3월에는 이제 좀 좋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한일 네트워크스 이렇게 뭐 관심 종목으로 볼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이 중소형 건설주입니다. 이 정책 네. 관련해서 이제 3월이면은 이벤트를 우리나라 증시 3월 9일 픽 대선 이벤트를 있죠. 앞두고 있습니다. 네. 3월 9일인데 이 대선을 앞두고 있죠. 어느 누가 대선이 되건 간에 당선이 되건 간에 건설주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정책을 매년 대선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건설주들은 항상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 건설사인 이 종목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종목이 단일 재료로만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건설 관련주로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이렇게 친환경 사업을까지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거기에 더해서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적이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했다. 최대 실적을 찍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죠, 폐배터리. 네, 벌써 이제 지금 폐배터리 교체 주기가 왔다라는 네, 이야기도 그런 봤고요. 얘기들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의 원인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기도 하겠죠.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폐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원자재를 추출을 하겠죠. 추출을 하는 그런 회사.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의 지분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회사가. 기업이지만 네네. 네, 캐나다의 지분을 또 갖고 있다. 네, 캐나다 기업의 그리고 지분을. 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네. 그 자사주로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주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소형 건설사인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을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네, 관심이 그렇죠. 많이 가는데 또 심지어 매출도 좋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올 한 해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예측을 하실 때 건설주 잘 갈 거다. 안 그래도 대선이 3월에 있고 건설주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올라갈 것이다.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사고 악재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좀 주춤한. 네, 저는 네, 지금 모습을. 건설주를 작년부터 봤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밀렸죠. 네, 계속 밀렸어요. 네, 계속 밀렸는데 반등 시점이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하지만 이 종목은
갈 수 있다. 이 종목만은 네. 건설주 테마가 다 가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네, 이 살아남을 수 종목만은 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들어오시면 잡아드릴 거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건설주 테마가 이슈를 받으면 더 상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그리고 거죠. 제가 이 지수가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밀리더라도 갈 종목은 갑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종목들은 이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도 탄탄하고 기본 베이스,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해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주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3월에는 또 이 실적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이 적자인 기업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패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이 지킬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요거 그런 건가요?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알려주시는 네, 거군요. 아침 8시에 아.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기 맞추고 1시간 전에 싶은데. 8시부터 이제 노란 네. 톡방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날의 그 전날 혹은 그날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 테마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미리 시장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한데요. 건설주 알고 한번 싶으시다면 맞춰보시죠.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근데 건설주인데 중소형 건설사예요. 전문가님께서 건설주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피디님 혹시 건설주 테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조금 더 힌트를 좀 받아가면 좋을 텐데 폐배터리 관련주를 띄워주셨어요. 폐배터리 관련주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건설주들 한번 살펴보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워낙에 좀 큰 기업들이고 이런 종목은 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HDC, 현대산업기반은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가셨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는 나오지가 것 같네요. 벌써 안 나왔나요? 네. 네. 깜유이에지 범위한 건요. 이 테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힌트를 더 드리자면 네.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를 제가 가지고 있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런가요? 네, 폐배터리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폐기물 처리 업체 자회사를 가지고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 피디님 건설주 폐기물 처리 관련주 어떤 게 있죠? 인선 ENT, 제넨바이오, KG, ETS, 서한, 태영건설.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설주는 그렇군요. 그 종목은. Y엔텍 건설은 아닌 거죠. 태영건설은 아니겠네요. 저는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시고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지키는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이 전문가님이 관심 있는 이 건설주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매수 타이밍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매수 타이밍 받으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3월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크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또 입장 가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매수가는 14만 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12만 4천 원 보합 마감한 가운데 LG전자 오늘은 장 초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장 초반부터 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2만 4천 원의 보합 마감, 매수가는 14만 원, 비중이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LG전자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주식이죠. 그리고 LG전자가 이틀 전에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분을 철수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LG 전자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작년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를 하면서 이 적자 났던 주력 그 사업 부분을 덜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고 그리고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사업 부분도 매출의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비중이 작은 사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덜어내면서 전장 부품으로서 좀 집중을 하려는 모습,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에 집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가 그리고 작년에 그 월풀을 제치고 전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전 제품 1위를 했습니다. 네, 그 기사 봤어요. 그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볼게요. 왜냐면은 이 LG전자의 주력이죠.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매수가가 14만 원입니다. 네, 매수가는 14만 원이라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상은 12만 원인 상황입니다. 조금 최근 먼저 들어서 이 지금 투자하신 이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좀 잘 보실 줄 아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4만 원 싸울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라인에서 아마도 이 부근 혹은 이 부근에서 들어가신 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자 제품의 이 매출로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그럴 종목은 아니다. 근데 그리고 이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싸울 자리에서 들어갔지만 지수가 밀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또한 같이 빠졌죠. 이렇게 밀리면서 지금 현재 12만 원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1, 2년 정도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을 바라보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좀 장기 투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지금 12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꾸 이게 마우스가 좀 잘 안 먹는데 네. 네, 가장 중요한 이 12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12만 4천 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홀딩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는 있습니다. 언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올 하반기부터 이 주력 매출인 전자제품도 잘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전장 부품들 그리고 이렇게 그 로봇 관련해서도 LG전자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주력 사업 부분에서 이 적자들이 흑자로 전환을 되는 시점에서는 이 주가는 탄력받고 올라올 것이고 이 14만 원 라인을 돌파를 안착해 준다라면 이 라인이 저항이 될 텐데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해 준다라면은 1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근데 이 14만 원까지 갔었을 때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여기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홀딩을 할 것인지 19만 원까지 바라보고 정말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LG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매수가는 26,0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상승을 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오늘은 2% 밀리는 모습입니다. 18,400원의 종가고요. 장 초반에 좀 소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이내 밀리는 모습이었네요. 매수가는 26,000원, 비중 10%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26,000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2월 달에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만 명, 2만 명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가 다시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신 라인이 26,000원 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지금 잡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단타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 주가가 밀린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모멘텀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 18,400원인데 이 18,400원 라인을 이렇게 밟고서 다시 올라가야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을 그럴 만한 이슈로는 제가 볼 때는 변이종이 좀 나와줘야 바라면 안 되는데 이거 절대 변이까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면 이거 너무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예. 한 확진자가 아무리 20만 명 늘어 넘어가면요? 지금 20만 명 넘어가도 17만 명이 지금 2만 명일 20만 때 명인데.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렇네요. 17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20만 네. 명 된다고 30만 명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변이종이 네.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진단 키트를 전 세계에서 혹은 국내 최초로 그거를 개발 발명을 했다 이런 이슈가 받쳐준다라면 그러면은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겠죠. 점상을 가고 연상을 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추이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이 23,000원 라인을 무너뜨렸을 때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면은 이 지지 라인을 단기적 이 지지 라인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못 지켜주고 지금 18,000원까지 버티셨다라는 거는 미련이 좀 남으셨겠죠. 네, 좀 너무나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인 18,000원 라인을 무너뜨린다라면은 다시금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휴마시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입장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라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